네. 살짝 늦게 시작하지만 한번 그래도 같이 재밌게 해봅시다. 자, 일단은 예찬이가 틀린 문제가 18번이니까 우리 18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8번. 네, 18번에 예찬이가 무슨 보기를 틀렸을까요? 어떤 보기가 몰랐을까? 디귿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의 디귿번. AN하고 BN하고 CN은 크기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애들이네요. BN이 가운데에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무한대로 갈 때 CN 빼기 AN 얘네가 0이군요. 이때 BN이 수렴하냐고 물어봤네요. 네. 이때 리미트를 물어보는 거죠. 수렴하냐고 물어보는 건. BN은 수렴할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CN하고 A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둘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있는 BN도 이제 수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디귿번이 맞아야 되는데 전이가 틀렸다고 했니? 5번. 잠깐만. 맞았다고 했는데 틀린 거야? 네, 한번 봐볼래요? 네. 2번이라고 돼 있어요. 네, 정답이 2번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거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싶으면은 사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찬이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리미트, 이 경우가, 네. 선생님이 오자마자 약간 더위를 먹거나 헛소리를 해버렸네. 머릿속에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찬이는 얘네가 뭔가 상수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상수를 수렴하니까 BN도 그 사이에 있고 둘이 그러니까 차이가 나중에는 0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애초에 CN도 AN도 무한대로 뻗으면 BN도 무한대가 되면서 수렴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이런 거는 이제 예시를 보여주면 좋으니까. 예를 들어 AN을 n-n분의 1이라고 하고 BN을 n이라고 하고 CN을 n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커요. 우리 n이 자연수인 거 잊지 맙시다. 알았죠? n 자연수니까 n에서 이거 뺀 거보단 n이 크고 n이 더한 게 더 크겠죠. 그쵸? 근데 예찬아 잘 봐. 나 이제 CN도 CN에서 AN 빼볼게. CN 빼기 AN은 n분의 2가 나오는데 이거 0인데? CN에서 AN 빼면 n분의 2 나오면 0인데?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BN은 무한대니까 수렴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둘의 차이가 0으로 갈 수 있죠. BN 그 대신에 수렴보단 BN 발산할 수 있는 거지. 모두 다 무한대로 가는 상황. 이걸 예찬이가 생각해 줘야 됐었던 거죠. 예시를 보니까 좀 편하죠, 더. 예, 이거 한번 필기해 주시면 되겠고, 예찬이가 고치긴 고쳤지만 예찬이는 어떤 예시로 이제 디귿번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직 고치긴 했잖아. N. 그랬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이해 가세요? 네, 됐죠.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크기 차이는 18번. 네. 18번에 잠깐 봤고요.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찬이가 33번은 약간 이거는 예찬이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표현법을 잘 못 배워서 그런 건데 자 볼게요. 기역번이 니은번이 디귿번이 있는데 잘 봅시다. 수렴하는 거 물어봤죠. 의외로 기역번은 수렴을 할 것 같은데 니은번이 안 할 것 같은데 볼까? 이게 디귿번 먼저 해줄게. 그러니까 디귿번은 괄호 쳐져 있잖아, 했잖아. 이 괄호가 뭔 뜻이냐면 하나의 항이 이거 두 개 전부 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마다 한 번에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게 맨 마지막 것도 분명히 맨 마지막 것도 분명히 두 개가 나오겠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없어지고 가운데 없어지고 가운데 없어지니까 결국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이 남아서 무조건 얘가 나올 거니까 마지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를 확정할 수 있지. 하지만 자 니은번을 먼저 볼게. 역순으로 갈게. 니은번. 자 2분의 1 빼기 3분의 2 이거 똑같은 거 나온 거 같은데? 그치? 3분의 2 빼기 4분의 3 간다 치자. 얘도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인 거거든. 그럼 봐봐. 마지막 번째가 예차니까 얘가 나올지 마지막 번째 이제 얘로 끝날지 마지막 번째가 얘로 끝났다 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쓱쓱쓱 얘까지만 없어지고 끝났어. 그러면 2분의 1이네? 그치? 홀수계가 나왔으면 이거 쫙 없어지고 2분의 1이네? 근데 만약에 마지막 번째가 얘까지 나왔어. 그럼 그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니은번은 무한 번째가 뭐가 나올지 모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 번째가 딱 하나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럼 그건 수렴하는 게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니은번은 마지막 번째가 뭔지 몰라서 확실하지 않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웃긴 게 기억번은 또 됩니다. 마지막 번째가 확실하지 않지만. 잘 볼게요. 2분의 1부터는 1부터요. 1 빼기 3분의 1 기억번입니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면 예천이 입장에서 마지막 번째가 뭘까? 2n-1 빼기 2n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홀수 번째니까 마지막 번째가 얘가 나왔어요. 더하기. 그러면 이거 쫙 얘까지 없어지거든요? 1로 수렴해요? 그쵸? 근데 아니 쌤 마지막 번째가 얘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 다 없어지고 얘랑 얘가 남았지만 n이 무한대로 그럼 또 1이죠. 얘는 결과가 똑같죠. 그쵸?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죠. 이거 좀 필기 한번 해놓으시죠? 예찬이가 알았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씩 세트로 나오는 애들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씩 가는 애들은 마지막 번째가 뭐인지를 둘 다 확인해 줘야 되겠어요. 그쵸? 둘 다. 근데 맞긴 하다. 요즘에 나 때도 내가 옛날에 할 때도 그러긴 했지만 경수가 고이긴 고여서 코사인 사인 알면 코사인 사인 법칙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마지막 번째 네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면 둘 다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네.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찬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그럼 수학 잘랬나? 수학? 그쪽이야? 기하 쪽이야? 이번에 필지상 받은 사람 중에 진짜 좀 오래간만에 기하 쪽 관련된 사람이 받았는데 내용은 내가 못 봤지만 어떤 논문 썼는지 모르겠는데 필지상이 뭔 줄 알지? 몰라? 수학계 노벨상 같은 거. 이제 노벨상이 이제 있잖아. 뭐 과학 분야랑 뭐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뭐 등등 다 있는데 노벨 문학상 뭐 근데 노벨상이 수학 부분이 없어. 그걸 수학 부분을 필지상이라고 만들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출신이지만 이제 미국 시민권 따가지고 미국 국적으로 이제 노벨상 필지상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등등 있는데 이번에 필지상 받으신 분 중국계 분인데 기하 쪽으로 받았다 하더라고. 그럼 기하를 잘하는 예찬이에게 선생님은 기하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60번을 59번 먼저 해야 되나? 예찬이 59번 틀렸던 것 같은데 그치? 그래요? 한번 문제 살짝 볼까? 그거 한번 보자. 할 만한 말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자. 안 해도 괜찮겠어요? 59번? 계산 실수? 네. 그래요. 그럼 59번을 살포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60번인데 이 60번 문제는 아주 기초적으로도 사실 풀 수는 있어요. 선생님은 좀 60번 문제에서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잠깐만요. 8하고 1이요? 8이요? 1, 2, 3, 4, 5, 6, 7, 8? 너무 큰데? 예, 너무 크네.
아, 그렇지. 자, 너무 커도 너무 큰 걸로 할까? 그래, 너무 큰 걸로 하자. 아직 거.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겠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인데 그림을 계속 그려대고 있으니까. 자, 봐. 근데 이제 이 대각선 절반 부분에서 수직을 올려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쵸? 그래서 수직을 올려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이게 직각 이등변이 된다더라. 여기도 이제 수직을 제가 올려볼게요. 수직을 이렇게 올려서 짠 하고 그리면은 직각 이등변이 되더라. 하면서 이제 되고 이 위에다가 이 끝점들 두 개를 딱 또 이어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비율에 맞게 올린다는 건데 애찬이가 어차피 닮은비 찾는 거야 뭐 과정은 잘 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사인 코사인을 하나도 안 써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XY 좌표만 배워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기하를 못하다 보니까 더 이런 생각을 해낼 수도 있는 거죠. 잘 볼게요. 기하를 못한다는 게 그 기준이 이거다. 그러니까 대학 레벨에서다. 알았지? 고등학교 기하는 사실 뭐 다 할 줄 아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겠지. 대학교 갔을 때 기하 좀 하면서 약간 벽을 좀 느꼈어. 막 뭐 미적분학 아니면 해석학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어쩌저쩌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하 쪽은 약간 막 벽이 막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3차원, 4차원, 차원이 올라갈수록 이제 쉽지 않은 4차원부터는 약간 상상의 영역이거든, 거의. 수학은 거의 디멘션을 많이 이제 차원을 높여가면서 이제 좀 관측하는 것도 많이 필요했었어가지고, 선생님은 더 이제 진행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수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볼게요.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수직이라는 건 약간 이래.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해보자. 얘랑 수직이야. 이거 지울게. 얘랑 수직이라는 건, 수직 2등분이라는 건 이런 얘기지. 그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건데,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예를 들어 x가 3 커지고 y가 2 커지면, 이게 수직이 되려면, 여기서는 이제 x가 2랑 y가 3이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치? 이게 수직인 거의 어떤 표본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직인 애들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3, 2 갔으면 이제 3, 마이너스 2 가져야 되니까. 그치? 그럼 봐봐. 내가 보니까 자, 여기 이 친구가 4랑 2분의 1을 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랑 4.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4 가고 2분의 1 오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렇잖아. 맞지?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4, 2분의 1 가져야 되겠다. 피타고라스도 똑같고 기울기도 딱 수직이겠다. 그치? 그럼 봐봐. 여기도 4하고 2분의 1 같겠지. 왜냐면은 4, 2분의 1 갔을 거니까. 그치? 그럼 잠깐만.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건 얘가 얼마라는 거야? 끝났다. 8에서 7로 b가 바로 나왔다. 원래 베이스였던 직사각형이 8이었는데 이제 위에 베이스가 되는 직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7이 됐으니까 공비가 8분의 7이네? 8에서 7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되지? 넓이는 이제 그치 넓이 구하고 넓이 비니까 그치 길이 비가 8분의 7이니까 넓이 비는 64분의 7 49겠다. 그치? 이거에다가 넓이는 사실 예찬이가 구했을 거 아니야. 그치? 넓이는 애초에 코사인 안 써도 그냥 구하잖아. 대각선 길이 아니까. 그치?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를 별로 쓰지 않고 이제 구해버린 거죠. 예찬이가 이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이 뭔가 수직인 친구들 있죠. 수직인 친구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평면좌표계로 따지면은 x, y축에 평행하게 봤을 때 x축 평행한 길이, y축 평행한 길이를 서로 역순으로 좀 가주는 거다. 라는 게 수직인 건 맞죠? 네. 선생님 맨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었더니 이제
고등학교 이제 형 누나들이 이제 벙 쪄가지고 본인들은 이거 막 한 15분, 20분 걸려도 못 풀었다는데 예찬이처럼 막 코사인 막 이렇게 쓰면서 할 수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푼 애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푸니까 애들이 다 약간 되게 허탈했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20 몇 년도지? 21년도? 2년도? 22년도, 그치? 22년 9월이면은 21년도에 본 거야. 선생님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3 형 누나들이 공부 잘했었는데. 예찬이 잘 필기해 보실래요? 예찬이가 어차피 도형 문제 풀 때 어쨌든 이런 관점도 알아두면 좋은 거 맞잖아요. 그쵸? 수직인 거. 예. 됐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찬이의 질문은 다 받았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나갈 거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인데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인데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아쉽게도 나중에 예찬이가 수학과를 가면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울 자연상수 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겠습니다. 상수예요? 제가 값이 얼마 있다는 거야. 얘랑 비슷한 아이가 누가 있냐면 뭔가 기호로 쓰지만 상수인 애가 있어, 값이. 뭐가 있을까, 예찬이가 배우는 것 중에? 맞아요. 파이 같은 애예요. 맞아요. 예, 파이 같은 애. 파이는 3.14, 뭐 159 하면서 정해져 있죠? 그쵸? 자연상수는 이제 얘도 값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인지 좀 이따 얘기하고, 자연상수의 이제 정의에 대해 말해볼게요. 근데, 파이 하니까 생각난다. 선생님 대학교에서 이제 3월 14일이 원래 화이트데이인데, 선생님네 학교 수학과 애들은 파이데이라고 정한 다음에 학교 전체에다가 그 파이 원주율 이거 소수점 외우는 거를 이런 거를 막 대회 열었었어. 그때 우승자가 몇 자리까지 외웠었냐면은 400자리 좀 넘었나? 진짜 아니 어떻게 외우냐고 물어봤더니 처음 400자리 넘는 사람 처음이었는데 매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리고 한 번 우승하면 다시 못 도전해. 근데 물어보니까 숫자를 10개 단위로 끊어서 이미지화해서 외웠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10개 단위로 끊어서 기억이 난다 하더라고. 되게 신기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나중에 수학 강사 한다더라. 그 사람 수학과였는데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대단하지, 그치? 예찬아, 일단은 예찬이 경시 내가 K모 할 때, 옛날에 해볼 때, 내가 준비한 건 아니고,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맨날 게임하고 놀았어가지고, 이제, 예찬이한테 학교 생활에 대해 조언해줄 건 없고, 선생님이 게임을 가르쳐 봤을 때, 이건 내 생각인데, 수학적인 재능도 중요한데, 올림피아드는 약간, 수학적 재능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 기억력인 것 같거든? 문제를 정말 많이 기억하는 거? 한번 풀어봤던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친구는 같은 문제를 5번 풀어야 이제 기억이 나고 익힌다면, 어떤 친구는 한 번만 봐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보이면, 이 문제 이거랑 연관이 있구나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이 연상 능력, 기억력,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물론 압도적인 수학적 재능이 있으면 기억을 하나도 안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풀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 못 봤어. 선생님 선생님이 이거 가르치는 장소가 이제 서울이었었는데, 서울 대치 옆에 송파라고 있어, 잠실 쪽. 그쪽에서 했었는데, 거기 애들도 똑똑했지만, 그 정도는 못 봤거든? 근데, 예찬이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을지, 이제 궁금하긴 하네. KMO 할 때 한번, 예찬이가 잘하는지 한번 궁금하다. 네. 할 수 있을 거야. 하여튼 그 사람이 떠올랐어. 파이 보니까 와 400짜리를 어떻게 외우지? 진짜 자, 근데 우리가 배울 자연상수란 무엇이냐? 이 친구의 이름이 몇 개 있어요. 한국말로는 자연상수고요. 영어로는 익스포넨셜 이제 익스포넨셜이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이제 읽거든요. 자, 얘를 읽으면 뭐라고 읽을까?
와, 오일러예요. 맞아요. 오, 오일러를 알고 있군요. 네, 저야 잘했어요. 이제 애들 맨 처음에 말해주면은 율러라고 막 애들이 하는데, 맞아요. 오일러의 이름이죠. 오일러가 이 상수를 너무 좋아했고, 오일러와 이 상수와의 어떤 엮인 일화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일러 상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자연상수, 혹은 혹은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을게요. 알았죠? 익스포넨셜은 약간 지수함수, 지수의라는 뜻이 있는 애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익스포넨셜을 따온 거예요. 이는 오일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알았죠? 예, 어쨌든 근데 이 이가 누구냐? 이겁니다. 자, 이가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수학적 내용은 아니니까 어차피 이 이가 약간 뜻이 이래요. 아, 근데 그 전에 또 물어봐야 될 게 있네. 이게 썰 풀 게 너무 많은데 이 관련돼서 있잖아. 그 예찬아. 한번 봐봐. 이런 애가 있다 치자. 예찬아.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 이게 얼마가 나올까? 일단은. 이게 이미 알고 있구나. 그치? 근데, 맞네. 맞네. 강훈쌤이랑. 있잖아. 봐봐, 예찬아. 그러면 이제 하연이도 이제 보고 있을 거니까. 봐봐. 얘가 사실 뜻으로 따지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인 건데 그럼 이게 1의 무한제곱이라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럼 원래는 1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1이 안 나왔단 말이야. 약간 이 차이를 알려줄게. 잘 들어봐. 1 더하기 x분의 1에 1억 제곱이 있어. 1억 제곱이 있어.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는 뭐 적용이 안 되고 여기만 적용되는 거니까 1 더하기 0에 1억 제곱이 되는 거잖아. 얘는 얼마쯤 될까? 얘는 1이에요. 네, 들어보세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자, 1 더하기 0의 유한제곱은 1이에요.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은 1이 아닙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도 무한대를 적용받는 거고 이쪽도 무한대를 적용받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티끌이 모아져요.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자, 이 친구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얘는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무한대분의 1이 되면 무한대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한없이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0 쪽으로만 가고 얘는 거의 뭐 1제곱도 안 하는 느낌이에요. 이 입장에서는. 1인 거죠. 그쵸? 따라서 이 차이는 압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0의 유한제곱은 1이고요.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은 이제 2랑 관련이 있다. 1이 아니다가 좀 중요하겠네요. 1이 아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래요. 이게 예찬이가 배웠던 거니까 바로 갑시다. 자, 이 2라는 친구는 결국 정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혹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이 x분의 1제곱이에요. 자, 이 친구의 정의입니다. 이의 정의예요. 알았죠? 두 가지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의는 외울 건데, 선생님은 그래도 공식 테스트를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식 테스트를 이제 오늘 이제 예찬이가 몇 가지를 배우게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틀리면 이제 10번씩 쓰게 될 겁니다. 예, 틀린 거 10번씩 쓰게 될 거고, 테스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2의 정의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2개 써줘. 이러면 이거 2개 쓰시면 돼요. 자, 2의 정의는 근데 기본적으로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꼴이 나와주면 됩니다.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꼴.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꼴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정확히는 이제 이런 거예요. 리미트 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치환이랑 비슷한 건데 자, 예를 들어 x가 0이 아니라 a로 가요. 그리고 1 더하기 여기 fx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fx 분의 1이 위에 어쩌다가 올라왔다 칩시다. 어쩌다가 이 녀석의 역수가 올라왔다 쳤을 때 그때 여기서 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만약에 0이 된다면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간다면 결국 x는 a로 가지만 얘는 0으로 간다면 이 친구 역시 2가 맞아요. 이해하셨죠?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리미트 x가 이제 2분의 파이로 갈 때 1 플러스 코사인 x에 이 친구의 역수인 코사인 x분의 1이 있다면 얘도 2입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0이거든요. 그렇죠? 0으로 가니까 그쵸?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네. 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자, 일단 이 친구가 0으로 가면서 이 친구 역수 분의 1 꼴일 때 무조건 전부 다 2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치환 fx를 t라고 치환하면 네, 저렇게 나올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없겠죠. 그렇죠? 자, 이 꼴을 외울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바로 또 보는 공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4개의 공식을 배우게 될 거고 이제부터 공식이라고 써주는 애들은 싹 다 외우는 거예요. 알았죠? 첫 번째 공식은 2의 정의. 공식은 아니고 정의. 자, 두 번째 공식. 네, 필기해 보시죠. 이그젠플 하나 줬죠? 네. 기하 쪽을 하고 싶구나. 미래 필지상이 여기 있는 걸까? 네. 거기에 내가 조금 얹었다면 뭐 좋은 거지 뭐. 네, 예찬아 너 아직 확통 안 배워봤지? 확률과 통계. 아, 거기도 엄청 재밌거든? 통계가 진짜 재밌거든, 통계. 나중에 한번 일단 필기하고 예찬이가 해봐. 통계가 재밌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라서 그래. 그래서 통계는 배운 다음에 이제 너가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통계는. 자, 읽어볼게요. 자, 4가지의 이제 공식을 이제 예찬이는 한번 강호쌤이랑 해봤을 텐데,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마이너스 1. 자, 어차피 이 수업은 근데 한번 들었든 안 들었든 아무 상관이 없죠. 하윤이는 처음일 텐데, 처음 하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하는 수업이라는 거 대신에 특강 형식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빠르긴 하죠. 본인이 잘 해야 된다는 거. 잠깐만요. 얘가 1 나오고, 얘가 1 나온다는 거 좀 외워주셔야 되고. 밑에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자, 이제 ax제곱 빼기 1이 ln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가 ln a분의 1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처음 보는 기호들이 몇 개 있을 거니까 한번 볼게요. 아, 이 친구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해줬네. 자, 2라는 친구는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아까 말했죠? 자, 다시 한번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을 했어요. 그러면은 1이 아니고 뭔가 좀 커지는 숫자가 나오는데 걔가 바로 2.71 정도 나와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신기하게도 1 더하기 0을 무한제곱 했는데 1이 아니라 2.71 정도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 옛날 오일러 이전 옛날 사람들은 이게 무한대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 심지어 1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옛날 사람들은. 근데 커지지 않고 2.71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1이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옛날 수학자들은 얘가 무한대가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둘 다 틀렸고, 여기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2라는 친구가 2.7 정도 된다는 상수인 걸 알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 y는 예를 들어 2의 x제곱 하면은 이건 마치 2.71 어쩌고의 x제곱인 거니까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로그 같은 경우가 로그에 뭐 2의 x 이러면 밑이 2가 있는데 그냥 로그 x 하면은 밑이 10인 거죠.
이게 상용 로그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생략하는 거.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lnx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은 이게 자, 밑이 2가 들어온 아이를 자, 밑이 자연상수로 들어온 애를 자연 로그라고 이 친구 이름 자연 로그거든요. 자연 로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lnx 하면은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연이가 있었으면 물어봤을 건데 ln2가 얼마니? 그럼 1인 거고요. 자, ln1은요? 0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로그 밑이 2에 2인 거니까 1일 거고 얘는 밑이 얼마든 간에 1이면은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 로그 lnx 한번 그려볼까요? lnx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밑이 1보다 크니까 또 증가하게 그려지겠죠? 여전히 1,0 지나면서 말이죠. 그냥 새로운 어떤 그 기호를 만든 거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궁금하겠다. 왜 얘가 자연 상수이고 제가 자연 로그, 이렇게 자연이 붙었을까? 진짜 이름이 그냥 봐봐. 자연, 내추럴, 컨스턴트 넘버거든? 내추럴 컨스턴트 넘버? 그냥 자연 상수거든? 왜 자연이 붙었냐면, 이제, 예찬이한테 필요할래나?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라비안 숫자로 인해서 십진법을 쓰면서 1개, 2개, 3개, 4개, 즉 1, 2, 3, 4 이 자연수가 우리한테는 기본 단위가 됐잖아. 근데 사실 자연에서의 기본 단위, 자연에서의 1은 얘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연 현상에서 단위 1은, 기본 단위 1은 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사람들 중에 천재가 있어가지고, 아라비안 상인들 말고, 천재가 있어서, 아, 이게 1이구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1로 보고 살아왔다면, 지금쯤은 우주여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훨씬 많이 발전했겠죠. 왜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자연수는 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수를 쓰기 때문에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로 보이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1, 2, 3, 4인 자연수가 무리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애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 입장에서는 제가 1인데. 네, 자연 현상에서는. 그러니까, 수많은 자연 현상은 사인, 코사인, 뭐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고, 파동도 다 사인, 코사인 현상으로 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인, 코사인 현상조차 이제 얘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상수를 얼마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냐가 이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순수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고, 공학자들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알았죠? 예찬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겠지만, 순수 과학이나 수학을 하고 싶다면 얘랑 친해져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기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건 자연현상을 또 이제 탐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생하는 우주적인 아니면 뭐 자연적인 현상의 원리를 파악하고 싶은 거라면 얘랑 친해져야겠죠. 얘는 자연 입장에서 1이니까요. 이해했죠? 그래서 내추럴 컨스턴트 넘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았죠? 예, 어찌되었든 다시 넘어가서 ln이라는 것도 배웠고 2도 배웠지만 사실 별건 아니다. 그냥 상수다. 2.7 정도 되는 상수다. ln은 밑이 2인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로 했다 정도라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뭐 약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일단은 얘가 자연적인 아이니까 이 친구는 미분해도 얘고 적분해도 얘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얘가 이제 기본 단위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 기본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으면 일단 가볼게요. 자, 이제 네. 외울 4가지 공식이 좀 세워졌습니다. x분의 이 친구 1이고요.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잠깐만 봅시다. 어쨌든 리미트가 왔으니까 얘 먼저 볼게요. 리미트가 왔으니까 x 0으로 가는 거 한번 넣어봤는데 분모가 0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분모가 0인데 값이 나오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분자도 0이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약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0을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분자도 0이 나오네요. ln 1이니까 그쵸? 그러면 0분의 0이니까 뭔가 약분된다는 걸 좀 인지해야 돼요. 이게 원래
원래 미적분에서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분모 0 되는 거 해야 될까? 지금 하지 말까? 미적 1을 나랑 안 했어가지고 내가 약간 이게 좀, 할까? 해보자. 어차피 이제 하연이 오려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잡을게. 하연이 다음 주부터 온대. 봐봐. 있잖아,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지난번에 한번 예찬이한테 이제 이런 걸 보여줬는데, 자, 이 아이를 그려줘 라고 했더니, 예찬이가 처음엔 막 집어넣어서 구해보니까 얘가 직선이 나오더라고. 아마 이런 애가 나왔을 거야. 근데 이제 뻥 뚫려 있단 말이야. 어디서? x는 1에서. 근데 궁금한 게 있어. x는 1에서 약분되지 않는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x는 1에서. 우리 유리함수니까, 그치?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잘 들어봐. 진짜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일단 분모가 0인 것만 일단 얘기할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잘 들어봐. 그림이 이거 두 종류밖에 없어. 자, 어떻게 두 종류야? 만약에 분모 0 되는 게 약분되면 약분된 함수가 그려지고 0 되는 부분만 뻥 뚫리는 거. 분모가 0 되는 부분이 약분되지 않으면 치솟고 치내리는 거야.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림이 이거 두 종류밖에 없어. 케이스가 두 개야. 그래서 케이스가 잘 들어봐. 진짜 딱 두 개야. 다른 케이스 없다고 보면 돼. 고등 과정에선. 사실 대학 과정에서도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분모가 0 되는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어. 그림이 어떻게? 함수가 잘 그려지는데 뻥 뚫리는 거. 그 0 되는 부분에서. 얘는 뭐야? 함수가 점선이 있고 치솟거나 치내리는 거야. 그치? 이해하셨어요? 이거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다는 거 명심해야 돼. 근데 잘 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사실 이 함수던 내가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를 물어보면은 예찬이 좀 쓰고 하자. 써봐. 다 정리하고 하자. 이거 하기 전에 일단 분모가 0 되는 건 딱 두 개의 케이스밖에 없다. 이거 그냥 명심하면 돼. 두 케이스밖에 없어. 차이가 뭐다? 약분 될 때, 뻥 뚫리는 건 약분 안 될 때. 약분 될 때 뻥 뚫리는 거 사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 점 넣어서 찍어봤잖아, 그치? 그쵸. 이거 원래 이게 미적분 1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기본이란 말이야. 미적분 1 1단원 기본 내용이야, 이 그래프가. 안 배웠으면 약간 이제 아직 중학생이니까 로 할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든 간에 새로 배우면 개념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넘어가자. 봐봐. 아니, 내가,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얘네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는 3을 물어본다. 분모 0인 부분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그럼 그냥 구하면 돼. 3 대입하면 돼. 여기도, x는 3을 물어봤다? 그럼 3 대입하면 돼. 연속인 부분이니까 3을 대입한다는 건 함수값을 구하는 거지만 극한값도 똑같을 거니까 연속이면 간접으로 구한다 했어 그때? 그치? 내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하는 행위는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일단 무조건. 근데 왜 대입해도 극한값이 나온다고? 연속이니까. 그치? 좋아. 그럼 봐봐.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그냥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분모가 0 되는 부분이잖아. 0 되는 부분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근데 얘는 극한값이 있다. 좌우 극한값이 나오네. 그치? 근데 얘는 극한값이 없죠. 분모가 0 되는 부분은. 그럼 잘 들어봐. 이 논점으로 다시 갈게. 자, 이제 여기를 볼게. 자, 예찬이가 이런 식이 나왔어. 사실 문제에서 리미트 x 0으로 가라고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으면 예찬이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왜냐면 뭐 불연속이 없을 거니까. 근데 분모가 하필이면 분모 0 되는 부분으로 가라고 했어. 그럼 이제 예찬이 입장에서 분모가 0이 돼.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극한값이 나온대.
그럼 케이스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케이스란 얘기야? 그래, 1번 케이스 밖에 없잖아. 극한값이 나오려면. 약분돼서 뻥 뚫리는 애. 극한값이 있는 애. 봐봐, 약분이 안 됐으면 절대 극한값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분모 0 되는 지점에서. 그럼 봐봐. 아, 이 친구가 약분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 x를 품고 있어야 되겠다. 실상. 그러면 얘도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네? x를 품고 있으니까. 좋아.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0 집어넣으면 0이 나왔어. 자, 이 관점으로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이 관점을 좀 이따 알려줄 거야. 풀 건데 좋아. 얘네들이 약분되니까 1이 나오고 얘도 0 집어넣으면 0이 나왔어. 좋아. 그럼 이제 얘는 왜 1일까? 선생님 근데 얘는 로그 함수라서 x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면 약분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이 관점은 좀 이따 알려줄게. 좀 이따 알려주고 자 일단은 이 친구 증명을 해볼게. 왜 1이 나오는지. 얘 증명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좀 앞으로 빼볼게요.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니까 x분의 1을 여기 지수 부분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넣어봤는데 잠깐만. 이 ln의 안쪽을 잠깐 보니까 x 0으로 갈 때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이네요.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은 방금 전에 배웠던 2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2로 가까이 가니까 1이 나왔네 라고 증명이 가능한 친구죠. 증명이 가능한 친구죠. 근데 여기서 예찬이와 이제 하윤이를 위해 선생님이 이 설명을 결국 꺼내 들었으니까 네, 앞쪽에 있는 그 분모 0 되는 걸 꺼내 들었으니까 일단 예찬이 필기하고 네, 꺼내 들었으니까 다른 의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다른 의미도. 다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아니, 분모 0 되는 꼴인데 극한 나오려면은 약분돼야 돼. 그럼 위에가 x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x가 없는데? 로그 함수는 다 함수가 아닌데? 근데 봐봐. lnx 플러스 1, ln1 플러스 x를 그려보면 lnx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lnx를 x 대신 x 플러스 1이니까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면 0,0을 지날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lnx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까 이게 y는 x 그래프더래요. 네. 나중에 이제 테일러 급수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니? 테일러 급수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니? 테일러 급수라는 거 잠깐만 얘기할게. 테일러 급수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를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lnx가 다항함수로 표현돼. 시그마 뭐 x에 뭐 n 몇 제곱 표현되거든. lnx는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생겼냐면은 y는 x처럼 생겼다는 거야. x가 0으로 갈 때 한정으로는 얘가 그냥 x인 거야. 약분이 되네? 답이 나왔네. 1이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프적인 마인드로도 lnx는 x가 0으로 갈 때 진짜 y는 x 맞아. 나중에 테일러 곱수로 증명해주고 싶은데 테일러 곱수 대학 과정이니까 일단 안 할게. 어쨌든 간에 테일러 곱수라는 게 뭐다? 이런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다항함수로 표현해 놓은 거야. 다항함수로 표현된대. lnx는 x가 0으로 갈 때 y는 x처럼 생겼어요. 약분이 된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그래프적인 것도 보여드렸어요. 그래프적인 것도 보여드렸는데 뭐다? x분의 ln의 1 플러스 x가 식으로 증명하면은 x분의 1을 위로 올려서 얘가 2네 라는 거고 그래프적으로는 이 친구가 여기에서 y는 x처럼 생겼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증명을 해볼 건데 이 친구도 먼저 그럼 식으로 증명해 볼게요. 이 아이는 식으로서 어떻게 증명이 될까? 2의 x-1을 t라고 치환하면 좀 편해요. 이 아이디어를 해주면 좋아요.
이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생각해내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쌤 이렇게 해볼게요. 자, t라고 치환하면, 네. 치환하면, 오늘 예찬이가 혼자 해보는 게 좋겠는데?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예찬이가, 선생님이 저 힌트 줬으니까, 이 x-1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얘가 1로 가는 걸 증명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안 배웠나? 배웠나? 그래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옛날 거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잠깐 쉴게요. 하연이도 한번 해보세요.